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지난 8월이었죠. 한국 주식시장을 그야말로 뒤흔들었던 사건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분석들입니다. 네, 이게 뭐 불과 한 달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 원 넘게 사라졌다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단순한 하락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체 어떤 요인들이 이렇게 딱 맞물려서 이런 충격적인 결과를 만든 걸까요? 오늘 청취자분과 함께 이 복잡한 실타래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쭉 종합해보면요. 8월 증시의 급락, 이게 어느 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국내 정책 변화가 준 어떤 직접적인 충격도 있었고, 또 시장 내부의 구조적인 취약성 문제, 여기에 또 글로벌 경제의 불안 요인까지. 이게 뭐랄까,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터져나온 결과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그 핵심 원인들을 하나씩 좀 파고들면서 왜 우리 시장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또 각 요인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여기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청취자분께서 이 복잡했던 상황의 맥락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이번 분석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많은 자료에서 이번 사태의 어떤 직접적인 도화선이다. 이렇게 지목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네. 핵심은 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기존 보유금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내용이었죠. 이게 발표되자마자 시장이 왜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했을까요? 네, 일단 표면적으로는요. 기존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투자자들까지 갑자기 세금 부담을 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확 커졌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죠. 갑자기 대삭이 확 늘어나니까. 네, 특히 이게 연말 기준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그럼 미리 주식을 팔아서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야겠다.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은요. 단순히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이 실질적인 부담 증가분, 이것보다도 투자자들이 느낀 불확실성하고 정책 신뢰 하락, 이거의 파급력이 훨씬 컸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10억 넘으면 세금 문다. 이게 다가 아니라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이 불안감이 더 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 하나를 보면요. 과거의 유사한 세제 변경 발표 시점하고 비교했을 때 이번 반응 강도가 이례적으로 컸다. 이걸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건 단순히 세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뭐랄까 정부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투자 환경의 안정성이 흔들린다. 이런 시장 참여자들의 누적된 피로감 또 불신 이런 것들이 이번 개편안 발표를 계기로 약간 폭발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또 기준이 바뀌지 않을까, 혹시 더 강력한 규제가 갑자기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그냥 급격하게 냉각시킨 거죠. 네. 실제로 이 발표 직후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동시에 큰 폭으로 하락했고 또 단기간에 시가총액 100조 원 이상이 증발하는 그런 직접적인 결과로 이어진 걸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투자자들 행동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혹시 자료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개인 투자자랑 기관 투자자 반응이 달랐다거나 특정 금액대 보유자들이 더 민감하게 움직였다. 이런 분석 같은 거요. 네. 흥미로운 분석이 있습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요. 특히 10억 원 언저리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나타났다고 해요. 아무래도 직접적인 대상이니까. 그렇죠. 세금 회피 목적의 선제적 매도 물량이 좀 집중된 걸로 보이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세금 이슈 자체보다는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커지는 걸 더 우려하면서 약간 관망하거나 아니면 위험 관리 차원에서 보유 비중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유는 달라도 결국 파는 쪽으로 힘이 작용했군요. 네, 결국은 서로 다른 이유지만 이게 매도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점은 동일했습니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는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고 결국에는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이야, 정책 하나가 정말 이렇게 큰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군요. 자, 시장이 흔들렸다는 또 다른 명확한 신호, 바로 거래대금의 급감입니다.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앞서 7월에는 월간 거래대금이 거의 30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활발했는데 8월에는 이게 198조 원 수준으로 그냥 뚝 떨어졌어요. 네, 거의 100조 원이 그냥 사라진 거죠. 한 달 만에 100조 원, 거의 3분의 1 가까이 거래가 사라진 셈인데
와, 이건 정말 엄청난 감소폭인데요. 이게 혹시 과거 다른 시장 침체기 때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자료에서 이런 비교 분석도 좀 제공하나요? 네. 몇몇 자료에서 과거 금융위기 때라든지 아니면 팬데믹 초기 같은 주요 시장 충격 시점하고 비교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8월의 거래대금 감소 속도와 폭은 역대급으로 빠르고 가팔랐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역대급이요? 네. 물론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과거보다 커졌지만 직전 화랑기 대비 감소율만 놓고 보면 이건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시장 에너지가 급격히 위축된 사례다. 이렇게 꼽히는 거죠. 거래대금은 흔히 시장의 체력이다. 아니면 혈액순환이다. 이렇게 비유하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거래가 급감하면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즉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유동성이 부족해진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요? 혹시 아까 비유처럼 항구에 물이 빠져서 배들이 오가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면 될까요? 아,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유동성이 부족하면 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가격이 크게 흔들리는 아주 취약한 구조가 됩니다. 네. 특히 평소에 거래량이 많지 않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적은 매도 물량에도 주가가 그냥 훅 떨어지는 급락하는 현상이 빈번해지죠. 보내주신 자료 중 하나는 8월 중소형주 지수의 변동성이 대형주 지수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런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배나요? 네. 특정 섹터, 예를 들면 바이오나 일부 기술주 섹터에서는 이런 유동성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이렇게 되면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 사고 팔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렇죠.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으로 대량의 주식을 사고 팔기가 어려워지니까요. 결국 이들도 위험을 피해서 적극적인 매수를 줄이고 관망세로 돌아서게 되고, 그럼 이게 다시 거래 위축과 유동성 부족을 더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장 전체의 활력이 그냥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아,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거래도 뚝 끊기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만한 힘, 우리가 소위 주도주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는 있었을까요? 자료를 보면 이 부분도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8월 시장의 또 다른 큰 특징 중 하나가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뚜렷한 주도주가 보이지 않았다. 이 점입니다. 네. 한국 증시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들, 이게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또 끊이지 않는 미중 기술 규제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죠. 네. 또 한때 시장에 기대를 모았던 방위산업이나 조선업종, 이런 쪽도 수주 소식은 계속 들리는데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 주도주가 없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그냥 투자할 만한 대표 선수가 없으니 다 같이 힘이 빠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주도주의 역할이라는 게 단순히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 그 이상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또 투자자들한테 지금 시장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일종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마치 큰 배를 앞에서 이끄는 강력한 예인선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8월처럼 이런 주도주가 딱히 안 보이면 투자자들은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그렇죠. 뭘 사야 할지 모르니까. 네.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관망세가 짙어지고 이게 앞서 말씀드린 거래 감소와 시장 활력 저하로 그냥 직결되는 거죠. 주도주가 없으면 투자 방향을 잡기 어렵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혹시 시장 전체의 어떤 위험 인식 수준을 높이는 효과도 있었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뚜렷한 주도 업종이나 종목이 보이지 않으면 시장 자체가 방향성을 잃고 약간 표류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보다는 시장 전체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기 마련이죠. 자료에 따르면 이런 주도주 부재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단기적인 뉴스나 소문에 따라 급등락하는 일부 테마주들의 변동성만 극심해졌다고 합니다. 아, 오히려 그런 쪽으로 돈이 몰렸군요. 네, 예를 들어 특정 정치인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좀 비상식적인 이유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건전한 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렇죠. 시장이 좀 왜곡돼 보이는 거죠? 맞습니다. 100억, 200억,
300억 이상 수익을 낸 슈퍼개미 전업 투자자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주식시장에서 10배 이상 올라가는 텐베거 종목을 발굴해서 중장기로 수익을 내는 경우. 둘째, 매일매일 단타로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서 큰 자산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다른 사람이 추천해주는 종목으로 투자를 하거나 남이 알려주는 정보로 수익을 내는 슈퍼개미는 없습니다. 공통점은 다들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탁월한 투자 실력을 쌓고 그것을 기반으로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께 책 선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이 떠먹여주는 종목,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투자 실력을 키워서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이기는 탑다운 주식 투자는 상위 0.1% 트레이더들이 극찬하고 있는 시장을 읽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시장을 읽고 그 안에서 주도주를 발굴해야 10배 올라가는 텐베거 보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 단타 전략은 실제 단돈 15만 원으로 10억을 만든 전업 투자자의 노하우를 담은 베스트셀러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수익을 쌓아서 슈퍼개미가 되는 꿈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은 저희가 출판한 것도 아니고 책 저자와 저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읽었던 책 중에서 구독자분들의 투자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을 골라서 선물을 드릴 뿐입니다. 채널에 구독만 눌러주셨다면 누구나 무료로 책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채널 영상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이벤트 참여 링크를 클릭하셔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영상 업로드 주기마다 추첨을 통해 투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을 선물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로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을 키우시고 저희 채널 성장에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마땅한 투자 대안을 찾지 못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마저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서면서 시장은 더욱 깊은 침체 늪으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들어보니 국내 상황만으로도 이미 어려운데 여기에 해외 요인까지 겹쳤다. 이런 분석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 그중에서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약세가 국내 증시에 부담을 줬다. 이런 내용이 자주 언급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건가요? 네, 8월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분위기 역시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역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더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확산된 점입니다. 아, 금리 문제? 네, 몇몇 경제 지표들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네. 이런 인식이 퍼졌고 이건 결국 고금리 환경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전망으로 이어졌죠. 고금리는 특히 성장주, 기술주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약세를 보였고 이게 기술주 비중이 높은 우리 증시에도 직접적인 부담을 준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동안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인공지능, AI 관련 기업들에 대한 규제 논의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본격화될 조짐을 보인 것, 이것도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잭슨홀 미팅을 앞둔 불확실성도 언급되던데요. 이게 어떤 이벤트이길래 시장이 그렇게 주목했던 건가요? 네, 그 잭슨홀 미팅은 매년 8월 말에 미국 와이오밍주의 잭슨홀이라는 곳에서 열리는 경제 심포지엄인데요. 네. 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하고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통화정책 방향 같은 중요한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연준 의장의 발언이 향후 금리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매우 집중되죠. 그래서 그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이 출렁이는 거군요. 맞습니다. 8월에는 이 미팅을 앞두고 연준이 좀 매파적인, 그러니까 긴축을 선호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거다. 이런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미리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시야를 넓혀보면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같은 주요국의 경제 지표들도 좀 둔화되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 다른 나라들도요? 네, 예를 들어서 자료에서는 독일의 제조업 PMI 지수가 예상치를 밑돌았고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국 경제가 동시에 부진할 거라는 우려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거죠. 이걸 회피하고 안전자산, 달러나 금, 미국 국채 같은 거 이쪽으로 이동하려는 심리, 이걸 우리가 리스크 오프 현상이라고 부르죠. 이걸 강화시켰습니다. 이런 글로벌 리스크 오프 분위기가 구체적으로 한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외국인 자금 유출이랑 관련이 깊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글로벌 투자 자금은요,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질 때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인식되는 신흥국 시장에서 더 빠르게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안타깝게도 한국 시장 역시 이런 신흥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거세졌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수조 원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했어요. 수조 원요? 어휴. 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이러한 외국인 자금 유출이 원화 가치 하락, 즉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부추겼다는 점입니다. 아, 환율까지? 그렇죠.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손 우려까지 커지니까 주식 매도를 더욱 서두르게 됩니다. 실제로 8월 중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시점하고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커지는 시점이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이건 결국 환율 상승이 외국인 매도를 부르고 또 외국인 매도가 다시 환율 상승 압력을 높이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 것입니다. 네. 특히 한국 증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업종, 이쪽은 글로벌 경기나 기술주 동향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대외적인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투자 심리가 정말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와, 정말 들어보니 국내 정책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시장 내부의 유동성 문제, 주도주 부재, 여기에 글로벌 경기 둔화와 리스크 오프 심리, 또 환율 문제까지 그야말로 여러 악재가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퍼펙트 스톰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세제 개편안 발표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방아쇠 역할을 하긴 했지만 이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던 여러 장작들이 잔뜩 쌓여 있었던 셈이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8월 증시의 그 100조 원 증발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개별 요인들이 그냥 독립적으로 작용한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걸 증폭시켰는지를 좀 입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네. 세제 개편이라는 국내 정책발 충격이 투자 심리의 1차 방어선을 무너뜨렸다면 때마침 불어닥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리스크 오프 바람이 2차 충격을 가한 거죠. 네. 여기에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인한 원화 약세, 즉 환율 급등이 기름을 부었고 또 시장 내부적으로는 유동성 부족과 주도주 부재라는 취약점이 딱 맞물리면서 하락세를 더욱 가속화시킨 그런 구조입니다. 또한 미중 갈등 심화 가능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국내 정책 방향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우려, 이런 것들도 투자자들의 심리를 계속 짓눌렀던 거고요. 자료에서 정책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말도 나오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일부 자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정책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높게 요구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합니다. 아, 이게 뭐냐면 다른 나라 시장에 투자할 때보다 한국 시장에 투자할 때는 정부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이나 급격한 변화 가능성 때문에 추가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위험 부담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일종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프리미엄이 높게 인식될수록 당연히 투자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8월의 상황은 국내외의 다양한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또 서로 부정적인 영향을 증폭시키면서 투자 심리가 거의 모든 방향에서 극단적으로 위축된 결과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난 8월 한국 증시를 강타했던 100조 원 증발 사태의 원인들을 다각도로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게 단순한 주가 하락을 넘어서 국내 정책 변화에 대한 시장의 민감한 반응, 또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 상황, 시장 내부의 유동성 및 주도주 문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말 얽히고 설켜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뒤흔든 복합적인 사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분석을 통해서 국내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흐름, 또 시장 내부의 수급과 유동성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반영하는 투자자들의 심리, 이것들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상호작용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주목할 점은 우리 증시가 정책적 신호 변화나 외부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해서 다른 주요국 시장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 스스로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우리 시장은 정책 신호나 외부 충격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시장의 합리적 변동성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앞으로 유사한 충격이 발생했을 때 시장이 다시 과민 반응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시장 예측을 넘어서 자신의 투자 원칙과 위험 관리 기준을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민감성을 인지하는 것을 넘어서 나 자신의 기준과 대응 전략을 고민해 보라는 말씀이시군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복잡했던 8월 증시 상황을 면밀하게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등락이 있습니다. 상승장이 지나가면 하락장이 찾아오고 하락장이 지나가면 다시 상승장이 찾아오죠. 하락장에는 누구나 시장 대응이 어려워서 수익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승장이 찾아와 많은 기회가 있는 시장에서 누구나 수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투자 공부를 하면서 준비가 되어 있는 투자자만이 기회를 발견하고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이 떠먹여주는 밥을 먹으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공부하면서 준비되어 있는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의 투자 공부를 돕기 위한 책 선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 단타 전략은 실제 단돈 15만 원으로 10억을 만든 전업 투자자의 노하우를 담은 베스트셀러입니다. 단타로 수익을 많이 내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자꾸만 손실이 쌓이는 분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기는 탑다운 주식 투자는 상위 0.1% 트레이더들이 극찬하고 있는 시장을 읽는 노하우를 알게 해주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시장을 읽지 못하고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책입니다. 채널에 구독만 눌러주셨다면 누구나 무료로 책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채널 영상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이벤트 참여 링크를 클릭하셔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영상 업로드 주기마다 추첨을 통해 투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을 선물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로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을 키우시고 저희 채널 성장에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